안녕하세요. 편안백세TV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뭘 제일 먼저 챙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비타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이 필수야. 약사가 추천했으니까 먹어야지. 60세를 넘으니까 더 신경 써야 해.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타민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일 먹는 그 비타민이 지금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공포심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 70세 여성이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아침 비타민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말입니다. 뭐 별 문제 없을 거겠지. 내가 건강하게 잘 챙겼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 수치가 이상하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술도 안 마시는데요. 의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타민이 문제입니다. 이건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을 지치게 했어요. 지금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좋다고 믿으면서 15년을 먹었는데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요? 이 순간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안함도 함께요. 그럼 나는? 내가 매일 먹는 저 비타민도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왜 비타민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성분이 정확히 위험한지. 둘째,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무엇으로 바꿔야 할지. 셋째, 지금부터 라벨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25분 동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간이 살아날 수도, 더 망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중에 팔리는 비타민 10개 중 몇 개가 정말로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일까요? 놀랍게도 10개 중 8개 이상이 합성 성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화학 물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가시는 그 비타민, 겉으로는 천연 성분이라고 써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소화가 되죠. 천천히 소화되면서 필요한 영양을 차근차근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마시면 우유 속 칼슘이 천천히 녹으면서 우리 몸에 흡수돼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영양 흡수의 과정입니다. 맞죠? 그런데 합성 비타민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합성 비타민 중에 탄산칼슘, 비타민 D, 합성 비타민 A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약통에 쓰인 라벨을 보면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A라고 써 있죠. 여러분도 분명히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일반적인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녹으면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탄산칼슘 같은 합성 칼슘은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이것을 영양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수천 년 동안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화기관은 음식 속의 자연 칼슘을 매우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학적으로 만든 탄산칼슘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낯설어 합니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흡수되지 못한 이 성분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흡수되지 못한 합성 성분들은 우리 몸 곳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특히 간, 신장, 그리고 혈관에 말입니다. 1년에 조금씩, 5년이 지나도 조금씩, 10년이 지나도 계속 쌓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녹이년년이 쌓이듯이 우리 몸의 장기에 이물질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의료진들이 부르는 조용한 독입니다. 느껴지지 않으면서 천천히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약통을 열고 한 알씩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한 알이, 그리고 수천 개의 알들이 그녀의 간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축적되고 자리 잡고 침전되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간은 우리 몸의 필터 같은 장기입니다. 매일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장기죠. 그런데 그 필터에 자꾸 이물질이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필터가 막힙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말 중요한 장기인데 여기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장에 불순물이 쌓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도 그렇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곳곳으로 피를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혈관에 합성 성분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먼지가 쌓여 차가 덜 다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바로 피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소화가 안 됩니다. 밥을 먹어도 자꾸 속이 더부룩합니다.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꾸 소화제를 찾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가 노래져요. 얼굴이 유난히 노란 기색을 띱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요. 이 모든 증상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간과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죠. 그런데 여기가 정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피곤한가 봐. 나이를 먹으니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건가? 정신없는 생활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더 슬픈 일은요. 심지어 피로를 느끼니까 비타민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비타민을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많은 합성 성분을 몸에 들여놓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더 망치는 악순환 말입니다. 여러분, 한 의료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60대 이상 환자들 중 상당수가 간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착실하게 사는 분들인데요. 원인을 물어보면 답이 거의 같더라고요.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었어요 라고. 저희는 가장 먼저 그 비타민을 끊으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합성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모든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이 수천 년에 걸쳐 익숙해진 가장 자연스러운 영양의 공급원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둘째, 문제가 되는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셋째, 그것을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멈추면 간이 다시 살아난다. 신장도 정화되기 시작한다. 처음엔 천천히겠지만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혹시 영상을 위한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는 더욱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산책을 다녔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챙기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약사가 추천해줬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는 의심 없이 매일 한 알씩 집어들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말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처음 신호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보통 나이가 들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점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자꾸 속이 답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그제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아내가 소화제를 사다 줬습니다. 그는 그걸 먹었습니다. 수면도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 깊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자꾸 깨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깨서 그 이후로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거웠고 몸은 천근만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나도 나이를 먹으니 이런 게 생기는 건가? 운동이 부족한가? 스트레스가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을 만나 이런 증상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럼 영양제를 더 챙겨봤어? 비타민 좀 더 먹어봤어? 그래서 그는 비타민을 더 먹기로 했습니다. 이미 먹던 종합 비타민에 추가로 칼슘제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필요가 있으니 에너지 비타민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도 응원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챙겨.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비타민을 더 먹을수록 그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더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기 얼굴이 유난히 노래 보였습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였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제야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높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요.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데 왜 간 수치가 높은 거예요? 의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영양제나 비타민을 오래 먹고 계세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8년을 거르지 않고 먹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 비타민이 당신의 간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수면장애, 피부가 노래진 것. 이 모든 게 비타민 때문이었다는 거. 자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온 그 한 알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망쳐왔다는 거.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하지 못했을까?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결단으로.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타민들을 끊으세요. 천천히 간은 회복될 겁니다. 그는 그날 바로 모든 비타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영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유를 마셨습니다. 계란도 챙겨 먹습니다. 생선도 구워 먹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는 느낍니다.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피로감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소화도 예전보다 낫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혹은 이미 진행 중인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먹는 그 비타민이 혹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 남성처럼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피로, 소화불량, 수면 문제, 피부 변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언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히 어떤 성분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에 있는 비타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성분이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바꾸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성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탄산칼슘입니다. 약병을 들고 라벨을 보세요. 성분 목록 중에 탄산칼슘이라고 써 있으면 그것만 봐도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흡수를 잘 못합니다. 축적되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합성 비타민 D2입니다. 라벨에 비타민 D라고만 되어 있으면 가까이 보세요. D2라고 써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합성 형태입니다. 비타민 D3이라면 괜찮지만 D2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아노코발라민입니다. 이 이름이 좀 길지만 비타민 B10이라고도 불립니다. 라벨에 비타민 B10이라고 써 있고 더 자세히 보니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탄산칼슘, 합성 비타민 D2, 시아노코발라민.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영양을 섭취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음식입니다. 칼슘은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우유를 못 마신다면 요구르트, 시금치, 아몬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여름에는 하루 20분, 겨울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면 됩니다. 음식으로는 달걀과 생선입니다. 달걀 프라이나 생선 구이를 일주일에 몇 번 먹으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B12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입니다. 불고기, 갈비, 고기국 같이 이미 자주 드시던 음식들입니다. 간장조림이나 간 볶음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시금치, 아몬드. 비타민 D는 햇빛, 달걀, 생선. 비타민 B12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간. 이게 다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음식들입니다. 이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확인입니다. 집에 있는 비타민 병들을 꺼내세요. 약장을 열어보세요. 현재 어떤 비타민을 먹고 계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라벨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분 목록을 찬찬히 봅시다. 위에 세 가지 성분이 보이나요? 탄산칼슘, 합성 비타민 D2, 시아노코발라민.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비타민은 이제 더 이상 먹지 마세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우유가 있나요? 없으면 내일 사오세요. 계란은 있나요? 생선은요? 고기는요? 이미 많은 것들이 집에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을 다시 챙기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비타민을 버리고 음식으로 바꾸세요.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구르트를 냉장고에 준비하세요. 생선을 구워 드세요. 고기를 챙기세요.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버리기가 아까우신가요? 그럼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약국에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약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멈추면 여러분의 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심장도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혈관도 점차 깨끗해집니다.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나쁜 것을 들여놓지 않으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여있던 물도 흐르게 되면 점점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 몸은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햇빛을 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언제든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녁상에 달걀을 추가하세요. 내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시세요. 모레 오후에 산책을 나가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이 간과 신장을 망칠 수 있다는 것. 피해야 할 성분은 세 가지. 탄산칼슘, 합성 비타민 D2, 시아노코발라민. 그것들을 대신할 음식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시금치, 아몬드. 햇빛, 달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간.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비타민을 확인하고 위험한 성분이 보이면 멈추세요. 내일부터 우유를 마시세요. 이번 주에 생선을 한 끼 먹으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강합니다. 지금 멈추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간이 다시 살아나고 신장이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입니다. 혹시 비타민으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의 첫 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